사조영우전 4화입니다. 실은 도사의 훈육법은 내공침법이었습니다. 하여 다음날 아침 눈을 뜬 곽정은 왠지 모를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사는 매일 밤 이곳으로 다시 오라 하였고, 비록 아둔하긴 했어도 끈기 하나만큼은 따라올 자가 없었던 곽정이었으니 시간이 갈수록 무공이 급격히 진보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곽정의 무공은 20인역에서 50인역으로 상승되었고, 사부님들도 그런 곽정을 보며 난생 처음 흐뭇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붉은 망아지, 즉 소홍마 한 마리가 초원을 질주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홍마는 곽정의 눈에도 모습이 마치 용과 같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셋째 한보구는 마부 출신으로 이 소홍마가 신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 역시 이 소홍마를 포획하려 했으나 방도가 없을 지경이었고, 이에 한보구가 자신이 길들여 보겠다고 나섰으니 한보구는 엄청난 경공술로 달려가 단번에 말등에 올라타 갈기를 휘어 잡았습니다. 허나 올라타기 장인도 떨쳐내는 파괴적인 소홍마, 그 바람에 한보구는 더 이상 올라타는 자세는 할 수 없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때 미친 듯이 질주하는 또 한 사람, 바로 곽정이 소홍마에 올라탔습니다. 소홍마는 더욱 광폭해졌지만 곽정은 초인적인 힘으로 갈기를 부여잡았고, 이 광경에 곽정의 갑자기 상승된 내공을 의아해하는 강남 육계였습니다. 신마 소홍마가 더 거칠게 내달려봐도 우리의 곽정은 괄기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기나긴 힘싸움 끝에 소홍마가 먼저 지쳐버렸고, 그렇게 소홍마를 길들일 수 있었던 곽정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김용세계간 가장 뛰어난 명마 소홍마를 획득하게 되었으니 곽정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동력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괴짜 6인방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곽정이 보여준 내공은 자신들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곽정에게 분명 또 다른 사부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여 매일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는 곽정을 미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곽정은 이 깎아지는 절벽을 평지 걷듯이 오를 지경이었고, 이 모습에 강남 6남매는 의심을 넘어 확신까지 하게 되었으니, 도사님, 저 왔어요. 응, 어서 오너라. 이걸 한번 보거라. 해골이? 바로 흑풍상세의 징표였습니다. 도사님, 실은 제가 어렸을 때 흑풍상세의 진연풍을 죽여드렸어요. 그렇게 도사에게 흑풍상세 사건에 대해서 모두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매초풍이 다시 왔다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겠구나. 그때 누군가 무서운 속도로 절벽 위로 오르는 소리가 들렸고, 곽정과 도사는 바위 뒤로 빠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역시나 이 여자는 흑풍상세 매초풍이었습니다. 매초풍은 눈이 먼 이유로 긴 채찍을 무기로 삼았는데, 그 실력을 보니 무공이 200인역에서 250인역으로 상승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여 매초풍이 복수를 하기 위해 다시 온 것이라면 강남 육계와 곽정은 필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매초풍이 다시 어디론가 떠나게 되자 매초풍을 쫓기로 한 도사와 곽정이었습니다. 한편 강남 육계는 곽정이 절벽 아래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매초풍의 하얗고 둥글둥글한 그것을 말이죠. 설마 해골 말고 다른 걸 생각하신 건 아니죠? 하여 강남 육봉은 더욱 단단하게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곽정의 갑작스런 내공 상승이 매초풍 때문이라고 말이죠. 상의한 결과 곽정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으니, 물론 넷째와 몇 명은 반대했지만 다섯째의 죽음을 회상하자 거사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어느새 날은 밝았고 여전히 매초풍을 뒤쫓는 도사와 곽정. 그때 곽정이 어느 한 계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태무친을 공격한다고? 알고 보니 완한홍렬의 사주로
태무친의 안다 자무카와 태무친을 항상 제끼고 싶었던 상쿤이 태무친을 없애자는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대칸의 안다마저 가담하였지? 허나 훗날 곽정도 안다 툴로이와 다들 아시죠? 그나저나 완한 홍렬도 참 부지런도 했습니다. 이 머나먼 몽골까지 와서 자신의 금나라를 위해서 이런 계략까지 짜다니. 그 시간 매초풍은 강남 육계 숙소를 묵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초풍보다 먼저 강남 육계를 만나 위험을 알려야 하겠어. 걱정아, 어서 사부님들께 가자꾸나. 쏜살같이 사부님을 찾아간 곽정. 그러나 곽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진하게 쇠지팡이였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리쳤고, 그렇게 곽정의 뚝배기가 반쪽 날 순간 한소영의 검이 막아섰으니, 오라버니 그래도 이제껏 키운 정이 있는데 얘기라도 들어봐요 우리. 너에게 무공을 가르쳐준 자는 어디 있느냐? 지금 밖에 계십니다. 뭐라? 그 계집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다니. 좋다. 우리 형제들과 사생결단을 치러보자. 도사님 들어오시래요. 그 계집이 그새 새 서방을 얻었더냐? 형님, 그리 보이진 않는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진교회 마욱이라고 합니다. 마욱이라면 전진교회 교주가 아니시오? 그렇습니다. 아이고, 실례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리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어 오해를 전부 풀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가지락은 앞으로도 오해 전문 캐릭터로 활약이 대단합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좀 전에 태무친 배반 사건을 빨리 알려야 했습니다. 하여 곽정은 화쟁에게 이 사실을 단단히 알려주어 잘 전달하라 했습니다. 화쟁이 있으니 잘 됐어. 이제 매초풍만 잘 상대하면 돼. 잘 되긴 개뿔. 태무치는 화쟁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안다 자무카가 배반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죠. 곽정 녀석을 아비가 나중에 혼내줘야겠다. 이 모질이 스칸. 한편 강남 육계와 마옥은 매초풍을 상대할 작전을 짰습니다. 작전은 이랬습니다. 매초풍이 절벽 위로 오르면 강남 육계는 전진칠자 흉내를 내는 거였죠. 이유는 매초풍이 그새 무공이 상승되어 전면전을 했다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매초풍이 눈이 멀었다는 것과 이쪽엔 진짜 전진칠자 중 한 명인 마옥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전진칠자는 7명의 초고수 도사들로 엄청난 실력을 보유한 구척이도 전진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매초풍이 화쟁을 데리고 온 바람에 연기 중인 것이 들킬 뻔도 했지만 이 강남 육계의 연기 실력은 조우진급 미친 연기 실력이라 매초풍은 속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매초풍은 멀리 도망쳤고 화쟁도 무사히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칸께서 배반 사건을 믿지 않고 출정에 나섰다고? 화쟁, 너 배빵이 뭔지 아니? 한번 알려줄까? 어쩜 좋지? 아 그래, 소옥마가 있었지? 태무치는 소규모로 출정에 나서고 있었고 곽정이 사기급 레어템 소옥마를 타고 가자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완한 홍렬이 꾸민 짓입니다. 이 앞에 매복이 있습니다, 대칸. 곽정 이놈, 자무카가 날 배신한다는 것이냐?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믿어주세요. 태무치는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산세를 보니 조심해서 나쁠 게 없겠군. 저 언덕에서 진지를 구축하라. 그러곤 얼마 안 되어 곽정이 말대로 수만의 반란군이 나타났고 태무친의 소규모 부대와 대치하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상쿤이 말했습니다. 태무친, 넌 어찌하여 모든 재물을 공유하는 몽골 전통을 깨고 공이 있는 자에게만 분배를 해주었느냐? 또 몽골 부족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큰 잘못인 것이다. 이 모질이들아, 금나라 모락질에 노란한 것도 모르느냐? 몽골이 뭉치면 그 무엇보다 강한 터, 언제까지 금나라의 조공을 바쳐야 한단 말이냐? 그때 곽정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
상쿤의 아들이자 어린 시절 앞머리 개수로 불리던 그 녀석. 곽정은 그대로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는 그 녀석을 제압해서 태무친에게 바쳤습니다. 와중에 완한홍렬도 황하삭이라는 무림고수를 데려왔던 터라 곽정과 한판 붙었긴 했지만 황하삭이는 30인역씩 곽정은 50인역이었기에 비록 간발의 차이였지만 이 쩌리 고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로잡힌 이 녀석은 꼴의 상쿤의 6대 독자였던지라 상쿤은 후퇴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태무친은 잠시지만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태무친의 안다 자무카가 찾아왔습니다. 형님께 죄송스러우나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제 투항하시지요. 잘 들어라. 태무친에게는 투항은 없다. 그럼 형님과 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군요. 태산 같던 태무친도 의형제와의 결별 앞에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상쿤의 아들이 죽더라도 공격을 감행하는 반란군. 이는 아무리 태무친이라고 해도 중가 부족이 확실했습니다. 보다 못한 곽정은 태무친에게 소옥마를 타고 도망치라 했지만 전쟁의 신 태무친의 사전에는 도망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 기적이란 이런 것일까요? 그 순간 툴루이가 구원병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4화가 끝났습니다.